주식 안 하시는 대표님들 계실까요? 주식이나 코인을 공부하고 투자하시면서 왜 본인 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하고 계실까요? 마케팅도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너 광고 기초교육을 맡은 퍼포먼스 마케팅 4팀 차영은입니다. 교육에 앞서 배너 광고 왜 해야 할까요? 요새는 유튜브에 많은 교육 영상들이 올라와서 대충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배너 광고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배너 광고의 정의부터 오해, 장점, 효율적인 운영 방법, 주요 매체, 성공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구매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광고는 이런 면에서 소비자들의 시선과 이목을 끄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렸죠. 그중 배너 광고는 텍스트, 이미지, 플래시, 영상 배너 등을 통하여 타겟팅 대상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매체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매체겠죠. 그러나 배너 광고는 검색 광고에 비해 효율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당장의 사용자 구매 전환 니즈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타겟팅 시스템이 잠재적 소비자를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구매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 그냥 버려지는 전단지 같은 광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검색 광고는 소비자들이 내 브랜드를 인지하고 검색했을 때만 효율이 나오는 수동적인 광고라면 배너 광고는 찾아가 알리는 능동적인 광고로 어디에 노출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누가 들어오는지도 측정도 가능해 매체 확장에 필요한 정보를 쌓을 수 있기에 버려진다고 표현되기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배너 광고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 광고와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즉, 타겟팅을 통해 니즈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배너를 노출시켜 신규 고객을 끌어와 노출, 클릭 등 이용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검색 광고보다 유입당 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검색 광고를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쟁이 심화된 키워드들은 상위 노출을 위한 CPC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클릭하는데 1,000원이 넘는 키워드들은 하루 광고비로 10,000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번 클릭하면 예산 소진으로 광고가 꺼지게 됩니다. 이때 10번 모두 전환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이탈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배너 광고는 무조건적인 상위 노출을 위해 경쟁한다기보다 특정 타겟을 정해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규 브랜드 및 서비스 인지도를 쌓는 데 효율적입니다. 앞서 검색 광고와 비교했을 때 비용 대비 노출이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으로 신규 브랜드나 서비스 및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자주 노출시킬 수 있어 브랜드 이미지를 쉽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브랜딩에 적합한 매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배너 광고를 하게 되면 자사 사이트에 스크립트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접속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 이탈한 고객들을 배너가 따라다니며 구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제 장점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배너 광고를 집행하게 될 때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겟팅 유형을 알맞게 설정하는 것과 소재를 잘 설정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타겟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크게 인구 통계, 관심사, 문맥, 행동 패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는 고객의 공통적 속성을 성별, 나이, 연령, 지역에 맞게 분류하고 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성용품을 파는데 남성에게 백날 광고한다고 효율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남성 타겟을 꺼주면 되겠죠? 서울에서만 배달이 가능한데 제주도에서 광고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을 서울로만 설정해줍니다. 이런 제한을 걸어 적재적소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관심사는 고객의 웹 서핑 과정과 컨텐츠 소비 유형을 추적하여 패션, 뷰티에 관심이 있는지, 여행이나 레저, 운동,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죠. 다음으론 검색어, 타겟팅이라고도 하죠. 문맥은 사용자의 검색 이력을 추적하여
관심사를 알아내는 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검색했던 제품이라면 그것은 기록되어 관련된 배너 광고들을 계속 노출시켜줍니다. 행동 패턴은 사용자의 특정 행위를 분류하는 것인데 자사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접속했다면 리타게팅이 가능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구매 이력 등을 통한 소비 패턴 분석도 가능하므로 알맞은 타겟 설정이 됩니다. 기억하셨다가 배너 광고 집행하실 때 꼭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의 적합성과 알맞은 랜딩 페이지 설정입니다. 배너 광고에는 알리고 싶은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습니다. 노출 내용이 제한적이기에 매력적인 소재를 제작해 클릭률을 높이고 해당 페이지로 많은 사용자들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강조를 하고 싶다면 세일 프로모션 진행 시 할인율이나 판매가를 강조하여 연결 페이지가 세일 프로모션 페이지로 이동되게 해야 합니다. 할인한다고 해서 눌렀는데 전혀 상관없는 페이지로 이동한다면 바로 이탈하겠죠. 그렇게 또 광고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 강조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해 노출시키고 싶을 때, 브랜딩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제품을 쓰고 있는 연예인을 강조하다던가 회사의 네임을 걸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브랜드나 제품 소개 페이지로 연결되어야겠죠? 세 번째는 제품 강조입니다. 비슷한 상품을 팔더라도 자사 제품만의 특장점이나 차별적인 매력이 있는 경우로 제품 상세 페이지를 연결해 매력 어필을 해야 합니다. 최초로 특허를 받았다거나 시즌성 제품 강조,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벤트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배너 광고는 내가 마음에 드는 내용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받게 될 사람들을 조사해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때 최고의 효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타겟 유형을 설정하고 소재를 잘 구성했다면 어디에 노출시킬까도 중요하겠죠? 배너 광고는 크게 일반 배너와 네트워크 배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배너는 사이트나 커뮤니티 접속 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로 페이지 지면에 고정 또는 롤링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대부분 노출 보장형으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는 초기 배너와 브랜딩 스테이션, 네이트에는 메인 배너와 브랜드 핫이슈, 브랜딩 샷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네이버의 타임보드 광고는 PC 검색 시 네이버 메인에 보이는 가장 큰 배너인데요. 메인에 뜨는 광고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사서 광고를 독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전환 효과와 브랜딩 효과가 큰 프리미엄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는 1,000만원으로 시간대에 따라 광고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또한 롤링보드 광고는 로그인 창 하단에 나타나는 배너 광고입니다. 여러 광고가 번갈아가면서 보여진다는 뜻에서 롤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여러 광고주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여서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할수록 많이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최소 500만원의 금액이 필요하며 영역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배너가 확대되어 동영상이 나오는 등의 특수한 소재를 넣는 것도 가능해 유저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에 설명드린 구자들은 너무 비쌉니다.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광고이지요. 그래서 제휴된 웹사이트 지면에 광고주의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일반 배너에 비해 저렴한 네트워크 배너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컴퓨터와 모바일의 쿠키 정보를 활용하여 방문 기록, 검색 기록 등을 바탕으로 관심 분야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중 핫한 성과를 내고 있는 카카오 비즈보드를 포함한 카카오 모먼트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그냥 카카오와 제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입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카카오톡 채팅창 위의 영역, 카카오톡 샵탭, 카카오 페이지 등 주요 파트너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노출되고 있는 카카오 비즈보드는 노출 지면이 다른 배너 광고들보다 작아서 할인이나 이벤트성 광고에 적합하며 2030 여성 타겟 전환율이 높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질세라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GFA를 선보였습니다.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지면에 광고 노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소 비용이 없어 원하는 예산에 맞추어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쉽긴 하지만 상대적이긴 해도 어느 정도의 노출을 원하신다면 최소 30만원 집행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GFA는 노출수와 상관없이 클릭당 비용으로 나갑니다. 특히 네이버에서 브랜드 검색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밴드 구자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량 타겟층이 필요하다면 눈여겨볼 배너 광고입니다. 다음으로는 GDN입니다. 구글과 제휴된 200만 개 이상의 사이트와 동영상 및 모바일 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전 세계에서 90%가 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도달이 가능한 매체입니다. 비교적 낮은 CPC로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GDN 집행 시 꼭 노출구자 필터링을 통하여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유입자를 타겟으로 문맥 타겟팅, 관심기획반 타겟팅,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 리타겟팅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유튜브에 광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배너 광고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매체보다 더 접근성이 용이한 매체를 알려드릴게요. 집행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크겠죠. 모비온, ADN 타겟팅 게이트 등이 있는데, 먼저 모비온은 국내 주요 400여 매체, 포털, 언론사, 커뮤니티, 앱 등에 노출되며 상품 타겟팅, 아이 커버, 성향 매칭이 가능해 이미 이탈했던 98%의 잠재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신생 업체에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초기 브랜딩이 중요할 때, 인지도를 쌓아가는 중일 때, 당장의 구매 전환보다 유입자 모수를 확보할 때 좋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닌 스마트 스토어로만 판매하고 있을 때 광고 진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가장 많으신데요. 모든 타겟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 스크립트 삽입 후 일반 리타겟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광고 중에는 ADN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온사이트 마케팅이 된다는 유일한 매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온사이트 마케팅이란 사이트 내에서의 광고로 클로징 패널, 메인 패널, 상품 패널 등을 설정하여 개인화 맞춤 타겟팅을 할 수 있어 잠재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트 유입된 전체 유저를 분석하는 게 먼저가 되겠고, 단순 배너 광고 매출 증대가 아닌 광고주 사이트 전체 매출 증대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이 매체는 자사 사이트가 잘 구축되어 있고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계실 때 추천드립니다. 타겟팅 게이츠는 광고주별 KPI에 따라 타겟팅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잠재 고객 유입을 위한 유저 타겟팅, DMP 타겟팅, 문맥 타겟팅, 충성 고객 확보 및 액션을 유도하는 리타겟팅, 리드 타겟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밀하고 광범위한 유저 태깅이 가능합니다. 웹과 앱, 크로스 타겟팅 적용으로 통합 분석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포털 메인 지면도 아닌데 네트워크 배너 효율 있나? 라고 의문이 드셨죠? 그럴 줄 알고 네트워크 배너 장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도달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사 네임, 제품을 많이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효과적인 타겟팅. 각 매체마다 다양한 타겟팅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맞는 타겟팅 접점을 찾아야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 과금 방식으로 노출되는 횟수와 상관없이 클릭했을 때만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 네 번째, 필요한 정보만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공 사례에 선례가 있어야 솔깃하시겠죠. 해볼까 하는 의지가 생기고 신뢰감이 생기실 텐데요. 반려동물 쇼핑몰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ADN 매체 소재를 제작했던 내용입니다. 모바일 캠페인으로 상품 패널, 클로징 패널, 아이 커버를 진행했고 진행 중인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광고 관리,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전환 측정 기준은 클릭 후 24시간 내 구매된 전환만 직접 전환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유저들의 이탈률을 방지하고 캠페인을 통한 체류 시간을 늘려 구매 전환을 일으켰던 사례로 신생 업체였지만 네트워크 배너를 진행함으로써 로아스 199%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간중간 캠페인이 꺼졌을 때가 있어요. 진행했을 때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히 보실 수 있겠죠? 반려동물 업체 말고도 기초 화장품 A사의 경우 로아스 498% 달성, B사의 경우 로아스 1720% 달성, C사는 로아스 1061% 달성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상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드릴 순 없었으나 다양한 매체들이 있으므로 업종별, 소재별, 알맞은 광고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기억해 주시고 배너 광고를 추천드리는 광고주님들을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단기간, 단시간 홈페이지 방문자 증대를 원하는 광고주님, 상호명, 브랜드명, 상품 홍보를 원하시는 광고주님, 이벤트 진행을 홍보하여 매출 향상을 기대하는 광고주님, 홈페이지 오픈 후 많은 회원가입을 목표로 하는 광고주님, 검색 광고 이외에 저렴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을 찾고 있는 광고주님들이 계시다면 배너 광고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마케팅 비용, 즉 광고비 쓰는 거에 대해 정말로 아까워하십니다. 근데 주식 안 하시는 대표님들 계실까요? 주식이나 코인을 공부하고 투자하시면서 왜 본인 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하고 계실까요? 마케팅도 투자입니다. 영상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분석하고 나의 사업에 맞는 광고를 찾아 떠나시길 바라며 배너 광고 기초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체별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 현재 광고 운영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에는 주요 매체별 집행 방법 교육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